꼭 실천을 더도 말고 2주 정도 실천해 주시면 분명히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기 때문에 이게 채소과일식이 가진 힘이에요. 안녕하세요. 비만 탈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완전 건강 상담소 저자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 정보 중에 정말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삼시세끼 무조건 꼭 먹어야 된다. 최근에는 아침 꼭 안 먹어도 된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을지가 중요하지 꼭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4번을 먹어야 된다. 여기에 강박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아침을 내가 먹은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는 아침을 안 먹으면 너무나 허기지고 배가 고프고 힘도 없고 막 빈혈처럼 어지럽다.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양이나 종류를 어떤 걸로 먹는가에 따라서 살이 찌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느냐,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랫동안 아침에 먹으면 좋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저는 이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식품으로 알고 있는 우유, 계란입니다. 우리 성장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뭐 필수 꼭 먹어야 된다 해서 계란, 우유를 많이 먹여왔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니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성 식품 중 계란과 우유를 꼭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안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동물성 식품을 하루 시작으로 하는 게 내가 뭔가 지금 계속 불편하다면 그것부터 저는 꼭 바꿔보시라. 하지만 채소과일만큼은 누구나 적정량을 드신다면 소화 에너지가 가장 적게 쓰이고, 그 소화 에너지가 적게 쓰인 만큼 아침에 우리 몸에서 있는 독소들을 배출해내는데 에너지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거든요. 아침 시작은 동물성 식품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채소과일식으로만 바꿔보셔도 몸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시작은 꼭 물로 시작해라. 음양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은 겁니다. 미지근한 물로, 즉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하루 시작을 하게 해줘라. 그리고 2번째가 바로 레몬수입니다. 사과, 당근, 양배추 3가지를 넣은 것도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그것조차도 챙겨 먹기 어려우신 것도 맞아요. 그거 이전에 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물에 담가놨다가 그 물을 이제 레몬수로 출출할 때 공복에 이거 나는 뭔가 먹어야 되겠어 생각이 드실 때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해줘라. 이 2가지 음양탕, 레몬수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것만은 먹어서는 배가 고파서 안 돼요, 아니면 에너지가 부족해요 생각이 드실 때는 사과, 당근, 양배추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온에서 85도에서 90도에서 할 때 제일 추출이 잘 된다더라,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저는 무슨 온도계까지 재고 그렇게까지 드시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정수물에 그냥 담가 놓으셔도 되고 뜨겁게 드시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레몬 슬라이스 해서 1시간 정도 담가 놓으셨던 거를 24시간 드셔도 됩니다. 그때 레몬수 나는 시원하게 먹는 게 좋아? 냉장고 넣어놨다 드셔도 되고요. 결국에는 먹는 게 편해지면 원물로 그냥 드신 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 있고요. 전혀 속쓰럽지 않거든요. 그냥 처음 하신 분들은 원물로 드시면 속이 반드시 쓰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레몬수를 직접 해 드시고, 그것도 내가 좀 바빠서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시중에 나온 착즙 제품들 물에 타가지고 드시는 것도 전혀 무방하다. 지속 가능하게 내가 스트레스 안 받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사과, 당근, 양배추는 너무나도 우리 인간에게 이롭고 효능이 확인이 돼서 오랫동안 드셔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까먹지 말라고, 그래서 캐럿, 캐비지, 애플, CCA 앞글자를 따서 까주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전파를 드린 거죠. 사과, 당근, 양배추 조합을 한 거는요, 혈당 스파이크 역시 공포불안 마케팅에 쓰이고 있어서 착즙해서 먹지 마라, 혈당 스파이크 갖고 온다. 갖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요, 오랫동안 이 착즙 그리고 갈은 생주스 새벽 배송을 해온 대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러면은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당뇨가 오고 그러겠냐? 아니에요. 암을 이겨내게 했던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스무디 형태. 갈아 먹는 거와 착즙이다. 그래서 갈아 드셔서 스무디 형태로 먹어도 되고요. 스무디 형태로는 식이섬유가 너무나 좀 더 많아서 소화가 안 되셨던 분들은 대략 착즙 형태로 먹었을 때는 편하게 드실 수도 있어요. 나만의 루틴을 계속 만들어 나가셔서 이거를 매일 지속하는 거. 채소 과일은 원래 우리가 매일 먹고 그걸로 인해서 생존을 해왔던 거예요. 까주스부터 꼭 실천을 더도 말고 2주만 당 수치가 일시적으로 160, 200 오른다고 해서 포기만 안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시세끼 논란은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먹고 싶느냐 안 먹고 싶느냐인데 간헐적 단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이 간헐적 단식은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왜?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두세 시간마다 먹으면서 계속 뭔가를 먹었던 시대에 살 적이 없어요. 지금도 물론 아프리카나 정말 후진국에서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나 너무나 많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 선진국의 좋은 나라에 좋은 시대에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굶어 죽을 일은 없고 되려 너무나 많이 먹는다. 예전부터 소식해야 된다. 야식 먹지 마라. 이걸 이제 3대 주기로 현대과학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먹어야 될 시간 언제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 이때가 섭취 주기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먹은 걸 소화하고 흡수하는 동화 주기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가 뇌에 에너지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고 배출을 해내는,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배출 주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섭취 주기 시간 외에는, 즉 16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해야 하면 좋다. 이 공복 유지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중년들이 이 먹는 거에 점점점 습관이 익숙해진 겁니다. 공복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영양제라도 먹고 심지어 약도 먹고 여기에 또 몸에 좋다는 것도 챙겨 먹고 좀 쉬게 해줘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점 아프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비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불필요하게, 그것도 소화 흡수하고 배출이 안 되는 초초초 가공식품들, 화학 첨가물들, 약물들 너무나 많이 먹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는 시간 동안 내가 안 먹는 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 2배인 16시간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때도 너무 참지 마시고 CCA 주스나 바나나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효소나 효모를 먹어서 장 청소를 함께 해준 게 좋다. 결국엔 또 제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먹을 바에야 화학적인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무첨가된 CCA 주스라든지 레몬수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공복을 잘 현명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위와 장에서 에너지가 많이 안 쓰이려면 해독하기 어려운 물질들이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먹어왔었던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간과 콩팥이 당황해서 배출이 안 되니까 림프 시스템이라는 조직에 다 이걸 축적을 시킵니다. 이걸 현재에서 만성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장지방으로, 지방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단순한 거예요. 장에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위에서는 담적이라고 그러고 장에서는 숙변이라고 그러고 여러 표현을 합니다만, 이거는 인위적으로, 즉 변비약으로도 더 이상은 통용이 안 되는 게 확인됐어요. 이건 역시 특별한 거를 찾지 마시고 자연에서 온 거, 있는 그대로가 가장 우리 몸엔 좋다.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가장 크게 드는 이유가 식이섬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물성 식품 고기에는 이 식이섬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기본적으로 60파, 즉 카니보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인체 생리학 구조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돼 있는 제품 찾기 이전에 장 청소하는 데 있어서는 주스 형태, 착즙이든 스무디 형태든 무첨가된 채소과일 주스 형태로 시작을 해보셔라. 그게 가장 효과가 좋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는 하려고 하지 마라. 몸을 비워라. 먹는 것부터 줄여라. 내가 이 공복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좀 기다려줘라. 저는 그걸 최소 2주면 분명히 몸이 바뀐다. 그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거든요. 이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게 해주는데 단식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도 계속 유행처럼 언급이 되고 있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쫄쫄 굶을 필요 없다. 채소과일만 기본적으로 공복에 먹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고기 먹어라. 매일 먹을 필요 없다, 고기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관심을 갖고 정보나 이런 강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비건이 아니에요. 채식주의자가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류가 이유식을 할 때 시작하는 게 채소과일이거든요. 고기를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절대. 고기는 맛있죠. 튀겼을 때가 제일 맛있다는 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우리는 지금 거의 90%를 초초초 가공식품을 먹고 10%만 채소과일을 먹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70% 정도를 채소과일, 통곡물 견과류로 놓고 30%를 동물성 식품, 여기는 뭐 유제품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은 짧게는 여러분이 2주 정도 실천해 주시면 분명히 몸의 컨디션이 달라진 게 느껴지실 거기 때문에 그 2주를 시작으로 100일 정도를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 7대3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네, 살이 안 찌는 체질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먹방 유튜버들 살이 안 찌는 체질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위용적률이나 이런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먹방 유튜버들은요, 먹은 만큼 분명히 또 운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 몸의 적정량 보다 더 먹으면 찌는 거고, 가장 기본인 것은 채소 과일을 할 때 거기에 고구마, 뭐 감자, 옥수수, 통곡물들이 곁들여지면 살이 쪄야 되시는 분들은 찌고요. 불필요하게 빠져야 되시는 분들은 빠집니다. 이게 채소과일식이 가진 힘이에요.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일단은 초초초 가공식품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간 음식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걸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운동을 해야 되고 계속 괴롭고 거식증도 생기고 폭식증도 생기고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관점을 달리 한번 해봐야겠다. 실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몸이 아니고 내가 먹어왔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현재 더 병든 게 아닌가라는 관점을 저는 가지시라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꼭 제 저서 중에 한 권만 읽으셔야 된다면 이번에 나온 완전건강상담소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즐겁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